처음엔 좋아도 금방 식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마음이 커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꼭 셋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다. 솔직히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커지고 진지한 미래를 그리게 만드는 연애가 있는가 하면 볼수록 질려지다 결국 가볍게 끝나고 마는 연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케이스로 이별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물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연애가 가볍게 끝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 만큼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다른 하나는 그 사람 자체가 애초에 진지하게 연애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나, 쉽게 말해 그냥 가볍게 접근해서 가벼운 재미만 보고 식으면 바로 이별을 고해버리는 그런 깊지 못한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첫 번째 케이스야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 해도 두 번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중한 마음도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나 소중한 거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보면 볼수록 남자를 빠져들게 만드는 여자들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애초에 그 만남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써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해서 오늘은 시작 전에 그런 진국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앱을 한 곳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원래 양질의 책도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앱상의 만남은 가볍다라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부수고 지금도 수많은 커플들이 진지한 만남을 토대로 결혼까지 꼴이나고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박호님도 계시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프리미엄 소개팅 앱 블라인드 데이트입니다. 이미 저 말고도 많은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 인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특히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김달님께서 유일하게 광고하고 있는 곳이 불대이기도 하고, 그 결과 김달님의 구독자님들은 벌써 이 앱을 통해 행복한 커플이 되었다는 후기가 벌써 이만큼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커플들 중에 진짜 결혼까지 꼴이 나셨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솔로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아니 근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대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만남을 절대 지향하는 만큼 가입 시 자기소개를 500자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적지 않으면 아예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요. 쉽게 보고 온 놈들에게는 이 대표님께서 아주 자비가 없습니다. 또 완전한 신원 확인을 위해 남성 회원들의 경우 가입 시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소개팅 앱에서는 이례적으로 불량 회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만큼 만에 하나 가벼운 마음으로 원나잇을 시도하거나 프로필을 거짓으로 작성해 물을 흐려놓을 경우 이렇게 게시판에 아예 박제를 시켜버립니다. 대충 어플 써서 여자들 좀 꼬셔볼까 하는 놈들은 이 기능 때문에라도 진지게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불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유저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익명 게시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용해봤는데 유난히 불대의 익명 게시판은 특유의 훈훈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불대에서는 처음 프로필을 등록하게 되면 기존의 이성회원 50명에게 내 프로필을 보여주고 가입 심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스펙과 진정성 측면에서도 대중의 시선으로 한 번 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질 관리에 힘을 많이 쓰는 만큼 익명 게시판에서도 남녀를 갈라치거나 쓸데없이 음란패설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차단당합니다.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언제든 유저들이 마치 동네 친구나 편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편하게 조언도 구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유대감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추석도 다 지나고 곧 연말인데 함께 올해를 장식할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을 찾고 싶다는 분들은 꼭 한번 가입해보시기 바래요. 광고를 잘 하지 않기로 알려진 제가 오래전부터 유독 불대를 광고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가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는 석구리가 보장할게요. 특별히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 시 추천인 코드에 영어로 SUKGUL 석구를 입력하시면 대표님께서 2만원 상당의 하트도 지급해준다고 하시니 늦기 전에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기 바래요. 참, 하트 지급은 최초 가입 시에만 1회 지급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종종 이거 잊어버리고 다시 탈퇴했다 다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처음 가입하실 때 잊지 말고 꼭 추천인 코드에 석골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자,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았겠다. 슬슬 실전 기술도 한번 숙지해볼까요? 이론과 실전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매력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출발해볼게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해본 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커지고 진지하게 미래까지 그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관된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이상의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 매력을 크게 세 가지 모드로 나눠볼 건데, 물론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이걸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딱 한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내가 현재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만 하나 잘 기억해뒀다가 적재적소에 써먹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안기고픈 엄마 모드. 이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액션과 관련된 파트인데 남자라고 무조건 오버해주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강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칭찬은 아부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엄마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감이 와요. 일반적인 엄마들의 리액션을 떠올려 보면 만약 아들한테 슬픈 일이 생기면 위로에 앞서 슬픈 일을 당한 아들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좋은 일이 생겨도 칭찬에 앞서 좋은 일이 생긴 아들보다 더 기뻐하시죠. 정작 본인에게 생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엄마의 리액션을 본 아들들은 머쓱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찡하면서도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들은 정작 본인 감정에는 여자만큼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 힘든 일이 생기면 괜히 약해 보일까봐 말도 안 하고 혼자 삭히고 남자 세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습성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번아웃 오면 막 말도 없이 동굴 들어가 버리고 꼴보기 싫게. 기뻐도 본인이 얼마나 기뻐야 하는지 슬퍼도 본인이 얼마나 속상해야 되는지 그 감정을 나타내는 온도계가 살짝 맛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옆에 있는 여자가 엄마의 공감 모드로 남자의 기쁜 일에는 뛸 듯이 기뻐하고 주책맞게 막 어디 자랑하려는 그런 리액션을 보이면 말은 안 해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본인의 자존을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런 느낌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막 조그만 거라도 막 더 칭찬받으려고 귀엽게 티내고 여자의 그런 엄마 같은 반응을 볼수록 어린 시절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막 달려가던 어린아이로 점점 돌아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 아무리 센 척을 하는 남자라도 본인의 힘든 일 앞에서 여자친구가 덜컥 눈물이라도 보이면 그제야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의 유래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냥 그 일에 대해 칭찬해주고 그 일에 대해 인정해주는 리액션보다 마치 내게 생긴 일인 것처럼 진지해지고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리액션이 차츰 쌓이다 보면 머지않아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 부족한 내 감정을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같이 놀고 싶은 친구 모드. 반드시 두 사람이 서로의 취향이나 코드가 일치해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 좋게 그게 들어맞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굳이 서로의 코드가 같지 않다고 해도 그 코드 안에서 내가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하는데 매번 야구장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이제 룰도 잘 모르고 경기를 보더라도 야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거 물어봐야지 어디가 우세한지 알 정도입니다. 심할 때는 우리 쪽이 홈런을 맞았는데 혼자 우와 하다가 다구리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매번 야구장을 갈 때마다 저부터 찾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야구를 즐기는 그 친구에 비해서 저는 경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야외에서 먹는 맥주가 맛있고 다 같이 응원하는 그 열기가 너무 좋아요. 해서 같이 야구장 가면 저는 저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반응이 재밌으니까 늘 갈 때마다 저를 찾는 겁니다. 또 유독 노래방 갈 일이 생기면 그렇게 저를 찾는 친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방 많이 가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부르는 재미도 재미지만 이 듣는 재미도 재미거든요. 같이 노래는 안 해도 들으면서 옆에서 손 흔들고 신나는 템포 나오면 탬버린도 치고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야 이거 좀 불러줘 이런 것도 하고 부르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대로 열심히 응원받으면서 부르니까 재밌고 옆에서 그걸 보는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친구도 맨날 저랑 같이 노래방 끝나고 나오면 매번 흠뻑 땀에 절어서 나옵니다. 그 재미로 저랑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코드를 맞춘다는 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코드 안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코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다. 그럼 스토리보다는 차라리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덕질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고 남자친구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다. 그럼 난 기다릴 테니 힘든 코스는 혼자 가라고 하고 내려오는 길에 좋은 공기 쐬면서 막걸리에 백수 먹는 재미로 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른 코드를 조금씩 찾을수록 목적은 다르지만 어느새 남자는 아 역시 내 여자친구랑 나는 너무 잘 맞아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커플들은 장기 연애가 돼도 나랑 좀 놀자 해서 노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놀 일이 생기면 본인이 알아서 먼저 놀아달라고 전화 오는 잘 맞는 친구가 되죠. 설렘은 조금 줄어들지언정 충분히 그걸 대체할 만큼의 큰 감정을 찾은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이성적인 선생님 모드. 인간관계라는 게 늘 해피하고 재밌기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람 사이가 늘 좋기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연애죠. 그런데 이 싸움도 현명하게 싸워서 관계를 조율하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잔뜩 서로의 감정만 해치면서 상처만 남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다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명분, 해결책, 경고. 대부분의 연인 싸움에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게 없어서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만 취해서 정확한 타협점도 모른 채 그냥 막 서운함 풀릴 때까지 몰아세우는
세우는 거죠. 종종 남녀의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둘 다 애 같아요. 이건 너가 잘못했잖아. 너도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연기하다 PTSD 올라그래.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남자와 지금 싸우는 여자가 같은 애가 아닌 이 남자의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선생님도 본인 기분 상했다고 이 새끼 퇴학 진행시켜 이럴까요?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선생님은 학생 대 학생처럼 감정적으로 대체하진 않겠죠. 이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상대보다 다소 위에 있는 스탠스로 스승으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겠죠. 알기 쉽게 상황을 하나 갖고 와보죠. 남자가 지가 그랬어요. 그럼 이때 같은 애들끼리는 어떻게 싸우냐면 야, 너 왜 맨날 말도 없이 늦어?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해? 근데 선생님은 좀 달라요. 구리야, 선생님은 오늘 구리 만나는 날이라 피곤한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 준비해왔는데 구리가 이렇게 말도 없이 늦어버리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화난 명분을 잡고 다음부터는 우리 서로 10분씩만 일찍 준비하자. 해결책을 주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선생님 그땐 정말 실망할 것 같아. 작은 경고까지. 이게 어른의 화법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언성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정확한 명분과 해결책 경고라는 타깃점이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어른 버전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쩌다 이놈 시끼가 막 거슬리는 말을 했어. 깊이 빡쳤지만 잠깐 내려놓고 선생님 모드를 끌고 오면 의외로 손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오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걸로 들려서 오해할 수 있어. 화난 명분을 잡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싫은데 오빠도 나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단어는 좀 삼가해주라. 해결책을 주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좀 실망할 것 같아. 작은 경고까지. 설령 그 싸움이 한 번에 일단락되지 않는다더라도 명분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답을 주고 경고로 리미트까지 걸었기에 시간이 지나 감정이 내려가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팩트들을 짚으면서 서서히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수만 있다면 역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남자는 그 사람의 이성적인 태도에서 수시로 현명함을 발견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자는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점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화난다고 바로바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남녀 싸움에서의 승패는 감정이 좀 내려갔을 때 그 당시 누가 더 이성적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상 시간이 지나도 보면 볼수록 남자를 빠지게 만드는 여자들의 3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이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오버하기보다는 이 중에 나와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골라서 그 부분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머지않아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빠져서 진짜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될지.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3가지를 코칭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만큼 좋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국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앱 블라인드 데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지금 추천인 코드에 석굴만 입력하시면 하트도 20,000원어치나 드리고 있는데 안 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굴이었습니다.